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스몰캡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라온테크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투자 대안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진공 이송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대표적인 수혜와 더불어서 실적이 퀀텀 점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온테크라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0년에 설립됐고 2021년에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된 업체입니다. 사명에서처럼 R은 로봇이고요. A는 이제 자동화 쪽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자동화의 전문 업체입니다. 반도체 쪽의 영역이 되겠고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110조 정도 됩니다. 이 반도체 장비하고 맞물려서 진공 장비 공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관련된 이송 장비 분야를 하게 됩니다. 시장은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의 한 4% 정도 되니까 4조에서 5조가 궁극적으로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진공 장비의 이제 백본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EFEM, 그러니까 대기 환경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진공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TM 이송 모듈이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이제 백본이라고 하는데. 진공 로봇은 대단히 엄격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진공 상태다. 10의 마이너스 5승 토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기권 밖에처럼 아무것도 물질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겠고 또 챔버 내 온도가 200도에서 700도인데 이런 진공과 고온 환경에서 파티클이 전혀 없이 웨이퍼가 이송될 수 있는 로봇이 되겠고 또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그대로 동일한 위치 재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술이다 보니까 국내는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 3개 업체만 지금은 3세대 진공 로봇입니다. 개별 제어 쿼드 암 쪽의 로봇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라온테크가 있고 미국의 브룩스 그리고 일본의 알바 이렇게 3개 회사만이 양산의 성공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공 공정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고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이제 우선은 이제 엔드 유저 기준으로 최종 수요처 기준은 당연히 반도체 업체가 되겠죠. 이제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 3분기까지 이들 2개 업체에 나가는 매출 비중은 51%입니다. 네, 놀랍게도 이제 중국의 반도체 업체 향이 매출 비중이 38%. 그래서 국내 반도체 이사에서 중국 반도체 업체로 다변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장비 업체를 통해서 납품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테스가 주요 거래처입니다. 이들 매출 기준이 3분기 기준으로 67%인데 중국의 반도체 장비업체 매출 비중이 11%입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반도체 업체한테 38%, 또 직접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업체한테 11% 거래처 다변화에 성공을 했다. 중국 쪽으로. 길게 본다면 우리 글로벌 탑3라고 해도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그리고 일본의 도쿄일레 이런 쪽으로까지 거래처를 다변하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관련해서는 논쟁과 이슈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공격적으로 대중국 견제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펀드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하고 더불어서 중국에는 이제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밸류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화웨이라는 최종 유저가 있고 장비업체도 나우라, AMEC, SME,
이런 업체들은 글로벌 뉴스 업체와 비교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또 반도체 업체도 SMIC, YMTC, 그리고 CXMT 같은 유명한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체인까지 갖춰져 있고 엔드 유저 수요처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반도체 업체하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를 모두 거래처를 갖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 우시의 현지 법인까지 설립한 라운테크는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미국 쪽에 이제 반도체 수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커가면서 함께 이렇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반도체가 이제 중국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R&D 중심이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제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제품명에는 벡트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벡트라, VAC는 이제 백큐미고, 그다음에 트라는 트랜스퍼를 이제 줄인 말인데, 네. 어쨌든 진공 장비라는 뜻이고, 지금 양산, 그러니까 벡트라에 QEX, QE가 붙은 제품은 이제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 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세 가지 분야의 신제품입니다. 하나는 DD 쪽입니다.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그리고 이를 응용한 QD 쪽의 제품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패키징과 관련해서 패널 레벨이 있고 TGV, 유리기판 레벨의 패키징 장비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3세대에서 리니어 타입으로 가는 4세대가 있는데 코멧이라는 장비, 이런 장비들은 앞으로 R&D가 완성이 되고 양산화된 추이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설비 증설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 능력이 1,000억 정도 약간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 이게 생산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26년 정도 되면은 이미 이제 풀 캐파가 좀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이슈가 있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네. 땅을 2,100평 정도를 109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이 클러스 내에.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200억 정도를 26년에서 27년 투자를 하게 되면 생산 능력 기준으로 지금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외형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다 하는 측면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진행 추이가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고, 여기에 관련 토지대금 관련해서 전환사채를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전환 가격은 8,400원 정도인데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이 없고 또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현실적으로 풋옵션 행사가 되는 26년 3월 이후까지 주가만 올라간다면 자기 자본이고 이자율이 없는 아주 좋은 성격의 자금으로 설비 투자를 증설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신제품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좀 보고 갈 텐데 보니까는 2023년의 실적이 약간 좀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22년까지는 삼성, 하이닉스 모두 이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연도별로 엇갈린 이제 투자를 네.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고, 특별하게 23년에는 하이닉스 투자가 급감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2년에 594억에 89억 원, 영업이익률이 15%를 기록하고 23년에는 345억 원으로 매출이 급감을 하고 영업이익도 20억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본다면 영업이익은 1억, 8억, 11억. 그래서 3분기 누계액은 2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4분기에는 32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고 중국향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세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실적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면은 금년에 520억 정도의 52억, 영업이익률 10% 정도가 되겠고 해외 비중이 19%에서 33%로 당연히 중국 중심이고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고 25년에는 650억 매출에 102억 정도, 그리고 해외 비중은 40%. 그래서 해외 쪽 비중, 특히 그동안은 주성이나 테스를 통한 간접이었지만은 이제는 중국 반도체 직접 또 중국의 장비업체를 통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높아지면서 26년 정도에는 아마 지금 캐파의 풀 체제에 매출액이 실현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조심스럽게 20%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 누계 영업이익 20억인데 4분기에 32억이 나고
25년부터 레벨업 된다. 이게 중국향 반도체 굴기 영향이라는 측면입니다. 라운테크의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가 흐름을 함께 만나보고 갈 텐데요.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하고 IT, 네. 반도체가 이제 트럼프 2.0 시대의 피해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그렇죠. 같이 동반을 하락한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환경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라운테크는 적어도 금년 하반기하고 25년에는 확실하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되기 때문에 실적이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고성장하고 수익성도 레벨업 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는 포인트를 좀 봐주셨으면 하겠고, 두 번째로는 그럼 뭐냐? 결국 중국 업체에 납품하는 거 아니냐? 그죠. 예.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글로벌 탑3 장비 업체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업체까지 충분히 거래처 다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3년 후에는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이고, 또 실적이 워낙 안 좋아졌다 급하게 올라서기 때문에 PER, 주가 대 수익 비중도 이제는 금년도에 21배 정도, 그리고 25년에는 12배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조심스럽지만 6배 정도로 낮아지면서 매력도 있을 거다 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을 감안한 거고, 네. 이 전환사채 9,400원 정도는 리픽싱 이슈도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충분히 좋은 환경으로,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이 된다 하면은 지금 증설 추진 중인 게 영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상 최고가는 24,400원이고요. 52주 최고가는 1,200원 정도이고 지금은 거의 최저가 수준에 와 있는데 차별화된 주식으로 K 반도체 소부장주로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측면입니다. 원래는 이제 반도체 또 중국 쪽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인데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